기본을 모르면 투자하지 마라. 부동산 유치원TV 현팀장입니다. 브라운스톤 양양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양양의 개발 현황과 브라운스톤의 입지, 교통 재료들을 분석해봤죠. 아직 못 보신 분들은 1부 영상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부 영상을 보고 접수를 하신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이미 아실 내용들이겠지만 다시 포인트를 정리를 한다 생각을 해주시고 오늘 수업도 잘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3교시 이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당 사업지 이 부분이 이번 브라운스톤 양양의 입지죠. 바로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어 투자 포인트 잡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 주변 신규 부동산 공급 예정지와 분양 수요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브라운스톤 양양을 포함해서 총 12개의 신규 부동산 입점 예정지가 있습니다. 그중 4번 공동주택 및 주차장 이 부지를 제외하면 11개의 부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주변에 공급 물량이 꽤 많아 보이죠?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 1부에서 살펴봤던 낙산 도립공원이 해제됨으로써 같은 땅에 높이 지을 수 있다 보니 당연히 여기저기서 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동해까지 놀러가면 사람들 어디에서 자려고 하겠어요? 바다 보고 일출 봐야잖아요. 이 중에서 오션뷰가 나오는 것만 추리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 6개가 끝입니다. 이 정도면 한두 개 있는 것보다는 사람도 더욱 많이 모이게 될 거고 시너지가 나올 수 있겠죠. 공급 수로는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합해도 몇 호시는 안 돼요, 이거. 분양을 하고 있는 물건은 8번과 9번 자리입니다. 아직 분양이 100% 완료가 되진 않았지만 이 뒷라인 오션뷰가 나오기가 쉽진 않겠죠. 그럼에도 오션뷰가 조금이라도 보이는 호실은 모두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호실들도 주변 부지에 신규 분양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점점 소진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션뷰가 가능한 6개 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1번 부지는 공사를 시작한 상황이고요. 브랜드 호텔로 분양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정해진 위탁사도 없고 수익 구조 역시 확인이 안 되었지만 땅 매입가가 만만치 않게 거래가 돼서 분양가 역시 쉽지 않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물건의 분양 정보도 파악을 해보겠지만 저희 기준으로 조금이라도 무리가 있다 판단되면 바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격 아시죠? 특히 생수, 분양형 호텔 같은 경우에는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 단톡원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단톡에서 1대1 챗 문의 주시면 분석 해드리겠습니다. 1번 부지는 됐고 3번 역시 분양 예정에 있습니다. 브랜드 호텔이 내정되어 있다. 요 정도만 확인이 되고 정확한 정보는 나온 게 없습니다만 1번 부지와 비교를 해보면 공사 시작만 안 했지 마찬가지로 땅 매입가가 만만치 않습니다. 나머지 5번, 6번, 11번 부지는 아직 인허가조차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3개 부지는 아직 갈 길이 멀겠죠.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저런 규제에 묶여 있다가 규제 완화와 동시에 개발 초입 부지들은 기존 동종 부동산의 가치가 오르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신규 분양 물건 역시 시작이 빠를수록 유리한 법입니다. 요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사실 이 물건 영상 업로드를 하기로 마음먹은 것도 이 부분 때문입니다. 여타 오션뷰 부지들보다 평당 매입 금액이 저렴하고 공사 면적 크기도 적당해서 신규 물건 중에서는 공사도 빨리 끝내버리고 영업도 빨리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동해안, 양양에 존재하는 해수욕장들 중에서 수도권과 접근이 수월하고 개발이 막 시작된 낙산 해수욕장. 그중 오션뷰 호텔로서 손님 확보도 가장 먼저 할 수 있고 선분양으로 인해서 신규 물건이 나올 때마다 분양가의 추가 상승 역시 기대할 수 있겠죠. 3교시 포인트 잘 아시겠나요? 자, 그럼 4교시 위탁사 조건과 수익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물건의 대다수 요인은 뭐다? 바로 운영입니다. 운영. 생활형 숙박시설, 운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위탁사겠죠. 위탁사 조건만 잘 따져봐도 반 이상은 성공하신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브라운스톤 양양의 위탁사는 핸디즈가 맡았습니다. 최근 많은 물건을 위탁받아 진행을 하고 있죠. 이 시간에는 핸디즈 자료를 통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비판을 했던 분양형 호텔과 비교를 해보면서 투자성과 수익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중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일시정지 후에 꼼꼼히 살펴보세요. 핸디즈와 분양형 호텔의 운영 차이입니다. 먼저 브랜드, 자체 개발 브랜드를 운영해서 로열티가 없죠. 반면 분양형 호텔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재작년과 작년에 언론에서 기획 보도한 평택의 R 호텔이 문제였던 부분입니다. 분양은 개인이 받았지만 R 브랜드를 계속 써야 하기 때문에 로열티가 매출의 5에서 9%까지 선지급이 돼요. 하지만 핸디즈가 위탁을 맡은 곳은 자체 브랜드를 3개를 가지고 있어 수분양주가 그러한 로열티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익 배분 방식은 순수익을 호실 분양가 대비로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3억을 내시는 분들이 월 100을 가져간다고 치면 6억의 호실을 갖고 계신 분들은 200을 가져가는 구조죠. 반면 분양형 호텔은 어떤 방식을 취하죠? 확정수익입니다. 확정수익 밑에 뭐라고 하는가요? 수익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 부분 때문에 분양형 호텔이 문제가 된 거예요. 말씀드렸죠. 확정 수익률, 확정 수익 이런 말을 믿고 절대 분양받지 마시라고. 꼭 기본 분석하시라고. 확정 수익은 그냥 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정산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산 방식을 보셔야 돼요. 총 매출에서 청소비, 일반 관리비, 소모품비 이 부분은 어떠한 호텔을 운영하더라도 나가게 되는 고정비입니다. 이걸 빼고 남는 금액이 순수익이고 곱하기 70%가 분양주가 갖게 되는 수익이죠. 이 곱하기가 중요합니다. 남은 금액은 뭘까요? 30%는 위탁사 수수료가 되겠죠. 순수익에서 30%를 가져가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핸디즈 역시 가져갈 게 없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핸디즈를 통해서 확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현장의 경우에는 적자가 난다고 하면 시설 관리비와 이자까지 분양주가 부담을 하여야 했지만 운영사가 핸디즈일 경우에는 건물 관리비와 각종 소모품비 역시 위탁사가 부담을 하는 구조로 운영을 한다 합니다. 대출 이자만 신경 쓰면 돼요.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분양형 호텔은 총 매출에서 하염없이 빼기만 있습니다. 곱하기가 없어요. 핸디즈 운영 방식과 다르게 추가된 것을 체크해 보면 브랜드 로얄티 수수료, 운영 인건비, 그중 로얄티는 말씀을 드렸고 운영 인건비는 뭘까요? 이 호텔을 운영을 할 때 상주를 하는 임원진 직원들 월급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딱지만한 호텔에 회사를 하나 차린 개념이에요. 차장, 과장, CEO, 직원들 월급까지 누가 지급을 해요? 분양주가 지급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위탁 운영 수수료, 청소비, 일반 관리비, 소모품비까지 모두 빼서 나머지 금액이 소유주 수익이라는 겁니다. 이 공식대로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총 매출, 이 총 매출이 적게 되면 이 나머지 고정비용, 월급까지 누가 지급해야 돼요? 수분양 준 거예요. 누구만 돈을 벌어요? 여기 들어가 있는 직원들은 월급을 받잖아요. 수익이 떨어지면 퇴사해버리면 그만이고. 하지만 이쪽은 어때요? 상주 직원이 실제 일하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일당 주면서. 임원진들은 어디 있을까요? 핸디즈 본사에서 따로 상주를 하잖아요. 현장 관리만 하고 이 곱하기니까 순수익이 없으면 뭐가 돼요? 핸디즈도 돈을 못 버는 구조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익이 내리면 곱하기니까 열심히 일해야겠죠. 적자가 나면 관리비까지 부담을 해야 돼요. 위탁사가.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생활형 숙박시설 현장 위탁 조건은 방금 말씀드린 이 조건이 기본입니다. 꼭 핸디즈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투자자분들 뭐만 보시죠? 살아생전 처음 보는 분양 직원이 주는 확정 수익, 확정 수익률만 믿고 버들버들 떠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지도 않는데 돈은 다 냈고. 투자를 하시면서 사람을 맹목적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돈을 믿고 그 욕심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또 영상 보신 분들 그럼 핸디즈가 위탁하는 것만 투자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기본 분석 다시 하고 위탁 조건 다시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리까리하다? 거기에 뭘 더하면 좋겠어요. 저희 영상, 부유TV 영상 참고하시거나 단톡에 들어오셔서 상담 신청하시면 일일이 상담해드리고 있죠. 더 많은 것들을 따져봐야겠지만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5교시 배치도와 추천 타입 평면도 분석을 하겠습니다. 배치도를 보시면 임의로 저희가 만든 겁니다. 이쪽이 북동향으로 바다를 바라보는 전면 호실입니다. 주력 호실답게 비교적 넓은 평형대의 호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향은 북동향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오션뷰를 최대한 살리려고 동쪽으로 살짝 틀었습니다. 체크하시고요. 이 라인은 남동향을 바라보고 있고 원룸 위주의 소형 평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동향 라인 바로 앞에 할리스 커피와 낙산 호텔 건물이 5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 영업 중에 있습니다. 지어진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추천 라인으로는 전면 오션뷰가 가능한 58, 70, 76 타입입니다. 사실 호실 위치랑 상관이 없이 수익금이 분양가 대비 n분의 1로 진행하는 현장이기에 본인이 직접 사용하실 목적이 아니면 크게 상관이 없는 현장입니다. 평면도는 주력 타입인 58 타입을 보겠습니다. 숫자 뒤에 A, B 타입으로 나뉘는 건 이렇게 단층이냐 다락 호실이냐의 차이입니다. 58A 타입은 총 69개의 호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브라운스톤 양양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방이 2개, 그 중에 화장실이 위치하는데 샤워 부스는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라인이 주방이고 이쪽에는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58B 타입을 살펴보면 A 타입과 구조는 같습니다. 방이 있던 곳이 거실로 바뀌게 되고 2층 다락에 방이 꾸며져 있기 때문에 단층보다는 활용도 면에서는 훨씬 좋겠죠. 타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자세한 건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교시 분양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5일 청약이 들어갔고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정당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점으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겠죠. 일부 영상을 보고 상담 접수 후 접근을 하신 분들은 가이드대로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앞으로 현장 소개 영상도 이렇게 1부, 2부를 나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른 현장도 2부 영상을 보고 준비를 하시면 이미 늦습니다. 꼭 1부를 보고 상담을 통해 미리 정보를 취득하고 내 상황과 맞는지 따져보고 마음에 들면 청약 준비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운스톤 양양 이 현장 역시 아직 완전히 늦지는 않았으니까 옆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수 주시거나 단톡에 들어오셔서 1대1 문의 남겨놓으시고요. 위에 보이는 대표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상황에 맞춰 빠르게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브라운스톤 양양 소개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이 된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도 모르면 투자하지 마라. 부동산 유치원 TV 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